갓 태어난 아이부터 백발 어르신까지 누구나 하나쯤 가지고 있는 보험. 하지만 자신이 든 보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그동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하셨다고요? 이제 똑똑한 소비자가 돼야겠죠? 슬기로운 보험 상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4년째 보험일에 종사하고 있는 이세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보험이 참 모르는 사람한테는 용어 자체도 굉장히 낯설어요. 일단 보험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부터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 우리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은 크게 생명보험, 그리고 손해보험, 제3보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생명보험은 이름에서부터 좀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사람의 생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경제적인 손실이 생긴다면 이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거고요. 손해보험은 반면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유들로 인해서 재산상의 피해가 생겼을 때 이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게 손해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3보험은 질병이나 손실, 그리고 간병 등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게 제3보험입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군요. 네. 제3의 보험은 좀 생소하거든요. 어떤 걸까요? 자, 일단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중간 단계, 이 두 가지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보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쉬운데요. 생명보험은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사망보험, 그리고 연금보험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해보험은 화재보험, 상해보험, 그리고 여행자보험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제3보험은 정말 많이들 가입하고 계시는 실손보험이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생명보험은 약속으로 정한 금액을 보상하는 정액보상이 일반적이고, 손해보험은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말 그대로 실손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3보험은 이 두 가지의 특징을 모두 갖고 있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갱신형하고 비갱신형으로 나누기도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갱신형은 그 일정 주기에 따라서 위험률을 재측정하는 상품인데요. 그리고 위험률에 따라서 보험료를 새롭게 계속 갱신해 나가는 겁니다. 반면에 비갱신형은 처음에 우리가 가입할 때부터 만기 시까지 같은 금액을 납입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갱신형, 비갱신형 이 각각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장단점이 매우 명확한데요. 갱신형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초기에 말 그대로 보험료는 저렴한 편입니다. 하지만 갱신형은 계속 보험료가 바뀌게 되는데요. 그래서 보험료 인상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비갱신 상품들은 아예 처음부터 금액이 정해져 있다 보니 처음에는 보험료가 다소 조금 높다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보험료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 변동 없이 고정 지출로 책정해 놓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신 말씀만 듣기에는 비갱신형이 더 나은 것처럼 들리는데요? 근데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연령대가 조금 높은 편이고 지금 이미 가입 시점에 질병이 있는 경우라고 하면 보험료 자체가 처음보다 좀 높게 책정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질병을 치료받고 완쾌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작급 금액이 높은 경우에는 5년, 10년 갱신형으로 보장을 받는 것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현재 상태에 따라서 그게 다르겠군요. 네. 그리고 보험이란 게 사실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 다 들어놓으면 좋겠지만 한 달에 이 정도면 좀 보험비로 지출돼도 좀 괜찮다, 이런 어떤 적정선이 있을까요? 보험이란 게 사실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 다 들어놓으면 좋겠지만 한 달에 이 정도면 좀 보험비로 지출돼도 좀 괜찮다, 이런 어떤 적정선이 있을까요? 자, 그 과도한 보험 가입은 오히려 막 많이 넣다 보면 좀 부담이 되고 네. 혜택은커녕 오히려 손해보고 보험 해지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돈을 아끼기 위해서 보험료를 너무 아끼다 보면 막상 내가 보장을 받아야 할 때 그 혜택이 너무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인 기준을 한번 정해보면요. 가계소득의 5에서 10% 정도가 적정 보험료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이대별로 얘기를 해보자면은 나이의 앞자리가 있잖아요. 여기에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를 곱해보시면 적정 보험료다
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과도하게 많이 내고 있었다.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분들은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정리를 하는 기준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그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에는 해지를 했다가 나중에 재가입을 하고 싶어도 그때는 가입을 거절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지를 사실 정말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굳이 내가 해지를 하려고 한다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우선 저축성 보험부터 해지하시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저축성 보험은 말 그대로 금액의 손실 발생이 적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건강보험 중에서 중복된 보장들의 경우가 굉장히 허다한데요. 때문에 중복 보장 정리를 한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세 번째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비슷한 보험 중 하나를 해지해야겠다면 절판된 상품은 가급적이면 유지하시고 최근에 판매 중인 보험 상품을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뭐 구관이 명관이다 이런 의미인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실손보험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상품은 4세대 보험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내가 1세대 실손보험을 가입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이 보험이 나한테 잘 맞는데 해지를 해서 비용을 아끼겠다고 해지를 하시게 되면 4세대 보험으로 가입을 하셔야 되거든요. 1세대 실손보험은 절판됐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고 또 신중을 기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절판이 되면 왜 신중해야 되는 거죠? 일단은 4세대 실손보험은 2017년도 4월부터 판매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직전의 실손보험인 3세대와 비교를 간단히 좀 해드리자면은 3세대는 갱신 주기가 15년이었고요. 4세대는 5년입니다. 그러니까 갱신 주기가 조금 더 빨라져서 금액이 오르는 속도가 빨라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보험료도 3세대에 비해서는 약 10% 정도 저렴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무조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자기 부담금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3세대는 급여가 10에서 20%, 비급여가 20%, 4세대는 급여가 20%, 비급여가 30% 정도. 자, 여기서 비급여의 자기부담금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거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실손보험 혜택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내가 부담해야 되는 돈이 그만큼 커졌다라는 얘기입니다. 비급여에서 내가 치료를 많이 받지 않는다면 갈아타지 않는 것이 더 좋겠죠. 요새 TV에서 그 보험 관련 광고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뭐 어떤 상품 보면은 뭐 나이 얘기하면서 몇 살까지 가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 보험하고 나이하고 그렇게 관계가 많은 건가요? 자, 일반적으로 보험 나이와 우리 만 나이는 좀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보험 나이 같은 경우에는 원래 내 생일에서 6개월을 더 한 나이가 내 나이가 1살 올라가는 날이에요. 아, 또 따지는 방법이 따로 있군요. 네, 맞습니다. 내 만 나이에서 플러스 6개월을 더 한 나이가 내 보험 나이가 1살 올라가는 날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내 생일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저렴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을 가입하실 수 있는 기회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연령대에 따라 보험 가입도 달라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20대라고 하면 사실 20대가 사망보험금을 가입할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혹여라도 지금 내가 가입되어져 있는 보험 상품들 중에 사망보험금에 집중되어져 있는 보험 상품들이 있다라고 하면 정리하시는 거를 갖다가 고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30대가 되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가장 결혼을 많이 하는 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녀의 양육 문제나 그리고 보장성 보험들 그리고 노후를 준비하는 연금보험 등 이런 것들을 갖다 준비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40, 50대 정도에 접어드시게 되면은 이때부터 몸이 한두 군데씩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보장성 보험을 집중적으로 가입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은퇴 시기가 향후 앞으로 10년 내지 20년 정도가 남으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시기 안에 보험 가입 완료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50대 이후에도 혹시 신규로 뭘 가입하는 걸 고려를 해야 됩니까? 50대 이후에는 사실 이제 아무래도 병원에 입원이나 치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는 나이가 되시기 때문에 치료를 한 이력들이 쌓이게 되면 보험 가입 자체를 거부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50대까지는 보험 가입을 마무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60대 이후로는 가입할 수 있는 상품 자체는 많지 않지만 예를 들어 당뇨나 고혈압이 있더라도 가입할 수 있는 일부 상품들도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상품들을 실버 보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상품을 준비하시는 거를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험을 이제 가입을 하긴 해야 될 텐데 네. 보험 가입할 때 주의해야 될 점 뭐가 있나요? 네, 불필요한 특약이 있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약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연령, 그리고 직업, 성별 등에 따라서 책정되고 이것에 따라서 보험료가 굉장히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근데 잘 살펴보면 본인에게 맞지 않는 특약들을 잔뜩 가입하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1인 가구예요. 이런 경우에 사망에 관련된 특약을 잔뜩 안고 있는 건 나에게 별로 맞지 않는 특약이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가족력도 전혀 없는 질병들을, 만약 저혈압인데 고혈압 관련된 질병들, 이런 특약들을 안고 있는 거라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세 번째로는 제가 지금 연령대가 2030인데 간병비 특약 같은 것들을 가입하고 계시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젊은 분들에게는 불필요한 특약이다 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전 안 하시는 분들은 운전자 특약은 꼭 빼달라고 요청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 운전 안 하는데 잘 그렇죠. 살펴봐야겠어요. 네. 예. 그 만약에 이제 이진희 아나운서 같은 분이 보험 가입한 걸 다시 봤더니 운전하는 거에 대한 특약이 들어가 있다면 이건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케이스인 거죠. 네, 맞습니다. 1인 가구니까 그것도 살펴봐야 되고 살펴볼 게 많네요. 네. 알고 보니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운전에 간병비에 막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속으면 안 되죠, 이거. 꼭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참 그 보험 가입할 때 그 약관에 보통 보면 아주 작은 글씨로 표시된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거는 이거 뭔지 모르겠지만 뭐 설마 나쁜 거겠어 하고 넘어갈 때가 많은데 이런 것도 다 읽어봐야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정말 유용한 정보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만약에 제 보험에 그 특약 발견되면 저에게 아주 슬기로운 정보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